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 특사경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00여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5일부터 17일간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37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용인시의 A 위탁급식 영업소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공했으며, 동두천 B 위탁급식 영업소는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오산시 C 위탁급식 영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나 지난 김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와 부천시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집단급식소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고덕국제화지구내 국제학교가 학교 운영법인 선정 지연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개교 시점보다 1년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내 에듀타운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정원 2,000명 규모의 초중고 통합학교인 국제학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학교 건립 비용은 고덕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개발 이익금으로 충당됩니다. 평택시는 국제학교 정원의 40%를 내국인에게 배정하고 특히 평택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스위스 레장 아메리칸 스쿨, 미국 폴리테크닉 스쿨,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 등의 외국 학교 법인을 선정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제학교 건립 사업은 외국 학교 법인 선정 절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1순위였던 레장 아메리칸 스쿨과의 협상이 결렬돼 2순위인 폴리테크닉 스쿨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법인 선정 시점이 올해 말로 연기되면서 동시에 개교 시점도 예정되었던 2026년 8월에서 2027년 8월로 1년 늦춰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협상 대상인 학교 법인이 모두 외국에 있다 보니 계획한 것보다 협상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말까지 학교 운영법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교육 환경 영향평가, 국제학교 설립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소송 방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이번 주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추가 제기할 방침입니다. 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불 인장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며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 책임만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 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붕괴 사고 후 전면 통제했던 정자교에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